뉴스 스케치입니다. 2022년 7월 3일 일요일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마그네슘 폭발하여 화재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인명살생된 사고도 있었고 해서 마그네슘 관련 예물 관련 정보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는 두 가지 뜨는데 20대 청년이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또 청주 금속분말 생산업체에서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여 한 명이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이래 살펴보니까 마그네슘이 화학기호로서는 Mg로 표현되고, 알칼리 토금속, 또 고체, 원자량, 녹는 점, 끓는 점 있고, 그리고 원자가 돼 있는데, 마그네슘은 이염물 지형수랑 이염물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이류에 속하고 가연성 고철에 속하면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용도로 공업적으로 합금 정도로 합금이 올려 쓰이고, 의학적으로는 의약품에 일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염물 안전관리법상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중 2mm의 체를 통하지 않거나 2mm 이상의 막대한 방이 마그네슘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은백성, 가변 금속, 공기 중에 노출된 경우 서서히 산화되는 특성은 분말 상태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는 경우 분진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기 중 수봉을 만나거나 할로겐 원소와 접하는 경우 자연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수분과 만나면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마그네슘에 물이 주입 보면 마그네슘이 물과 만나면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수소가스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양이 이르면 자동으로 폭발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연소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열이 올라갑니다. 다음에 마그네슘의 용도, 위험성 알아보기입니다. 마그네슘은 유튜브에 보니까 현송의 위험한 세상이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는데, 마그네슘 끝에다 집게를 찝어서 불에 태우니까 아주 강한 불빛을 내면서 타는데, 마그네슘이 타는 불꽃이 너무 강해서 이걸 맨눈으로 쳐다보면 실명의 우려가 있답니다.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 뉴스는 2022년 7월 3일 뉴스인데, 장소는 상관없고, 산업기능요원 전신화상, 마그네슘 방치 원인, 업체 관행적으로 하단에 마그네슘 가루 폐기. 업체가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소량을 요 하단에 폐기해뒀는데, 20대 산업기능요원이 막대 불이 붙는 거 보고 요 하단에 불을 던졌는데, 마그네슘이 버려진 것도 모르고 던졌는데 불이 마그네슘과 만나가지고 폭발해서 화상을 입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같이 이염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마그네슘은 이염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로 가연성 고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가족, 사고 전 충분한 관리 감독이 없었다. 그 하단에 울타리가에 마그네슘을 버렸는데, 폐기물을 버렸는데, 거기에 불꽃이나 던지면 폭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사전 관리가 없었다. 교육이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막대에 붙은 불을 마그네슘 폐기물에 던지니까 마그네슘 불이 나서 폭발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로 산업기능요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이 뉴스는 2019년 7월 25일 마그네슘 공장 화재인데, 밀양 특수금속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그네슘에 불이 붙어가지고 공장 전체가 좀 불이 타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가루가 타면서 이 공장에 마그네슘도 있고 알루미늄도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불에 타면서 좀 큰 화재가 났습니다. 경남 밀양시 특수금속 제조공장 화재 발생인데 마그네슘 공장이고 주변 한의가 출근 후 발견했는데 발견 신고했다. 공장 안 알루미늄 마그네슘 가루에서 진 연기가 올라온다.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 때문에 물로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그네슘은 대단히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물속의 산소 온도와도 반응합니다. 연소 반응이 더 급격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 과정에서 물과 접촉할 경우 격렬히 타면서 불꽃 온도가 310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방출되는 강한 불빛으로 맨눈에 바라보면 실명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강한 불빛이야. 불꽃 색깔이 흰색 같습니다. 흰색. 이걸 맨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실명할 수 있답니다. 소방당국은 모래로 방어벽을 친 다음에 자연히 소화되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화면에 이 금속통에다가 마그네슘에다 불을 붙인 뒤 물을 쏘니까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강한 불빛을 내면서 폭발한 장면입니다. 물이 닿으면 폭발합니다. 모래로 덮어서 불을 꺼야 된답니다. 이걸 맨눈으로 바라보면 실명할 수 있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진은 강릉 소방서에서 마그네슘 화재 제한 및 화재 기법 시연 장면인데 특수 소화기와 마른 모래 등으로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국립소방연구원 자료인데 마그네슘을 여러가지 소화약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편의성 등 결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부터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소화 약재들입니다. 첫 번째 소화 약재는 팽창질석입니다. 팽창질석은 크게 골드와 실버로 나뉘어지는데 금속 폐기물에는 이 실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볍고 경제적이라서 활용성이 좋습니다. 작년 실험에서 금속 화재 대응에 가장 우수한 소화 연구로서 도출이 되었고 본 실험에서는 이 소화 약재의 기준값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약재는 염화나트륨 분말입니다. D급 소화기 내 성분으로 염화나트륨 분말을 이렇게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무게는 무겁진 않지만 고가이며 비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팽창 글라스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입자가 0.1에서 0.3mm로 다양하고 다른 약재들에 비해서는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이 입자들이 녹아 밀폐 및 밀봉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민소화 약재입니다. 치민소화 약재는 A급, B급, C급, D급 화재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D급 화재에서는 3%의 치민제를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금속 화재에 접촉하면서 열을 존도시키는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액화 팽창 질석입니다. 흔히 AVD라고 불리며 이 팽창 질석을 열 처리하여 물과 8:2의 비율로 만든 소화 약재입니다. 고압의 분사 장치가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소화 약재를 사용하여 금속 화재 소화 실험을 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소화 약재에 대한 실험입니다. 마그네슘 2kg에 대한 약재의 반응성 및 소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실험은 마그네슘 2kg을 착화한 후 약재를 동일량 도포 시 소화 시간과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팽창질석과 염화나트륨 분말, 팽창글라스는 사용 초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중 팽창질석이 연소되어 공극이 생기면 산소가 유입되어 재발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치민소화 약재와 액화 팽창질석은 초기에 연소 반응이 나타나지만 냉각 효과를 통해 다른 약재보다 빨리 소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화약재별 마그네슘 내부 온도 양상 변화입니다. 본 실험은 착화 시간부터 17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고체 소화 용구인 팽창질석과 염화나트륨, 팽창글라스는 마그네슘을 완전히 덮어 질식 효과가 있었으며 액상 소화약재인 치민소화약재는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냉각 효과를, 액화 팽창질석은 초기에 냉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착화된 마그네슘을 덮어 질식 효과까지 동시에 작용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 완진까지의 기준은 내부 온도가 약 30도가 되었을 때로 하였으며
치민 소화약제의 경우 2시간 30분으로 소화약제 중 가장 빠른 소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염화나트륨의 경우 초반에 가장 안정적인 온도 하강을 보였지만 2시간 후 급속하게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조건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금속 화재 시 사용되는 소화 용구 및 약제에 대한 사용 편의성, 소화 효과성, 경제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체 소화 용구는 금속의 연소면을 차단하여 지식 효과가 기대되며 금속 폐기물의 일부 지점에 국소 화재 발생 시 방어선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팽창 질석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액체 소화 용구는 연소면에 지속적으로 분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팽창 질석 등 고체 소화 용구를 활용하여 방어선 구축 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험 결과 치민 소화 약제가 가장 효과적이나 현장에서는 반드시 현장 폐기물과 반응성 테스트 후 활용해야 합니다. 금속 화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선 구축입니다. 금속 폐기물을 취급하는 공장은 대략적으로 100톤에서 200톤, 많게는 1만 톤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분에 의해서 자연 발화하거나 부주의로 금속 폐기물에 착화가 되면 구하기 쉽고 경제적인 팽창 질석으로 방어선 구축을 하는 게 우선적일 듯합니다. 팽창 질석으로 방어선 구축 후에는 착화된 금속 폐기물의 일부를 액상 소화 약제로 반응을 시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하여 공격적인 소화를 통해 소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폐기물의 성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 적절한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금속 화재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마철이 되면 습기로 인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금속 화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약제뿐만 아니라 분사 장치 등을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가 위험을 정보 검색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위험을 각종 위험물에 대한 성상과 그리고 진압 방법, 취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란에 마그네슘을 치고 엔터를 치면 마그네슘 정보가 이렇게 아래같이 뜹니다. 마그네슘 구조식이 M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 알루미늄 합금, 첨가용, 지르콘용, 티타늄 뭐 이렇게 공업용 합금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업용으로 쓰인답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 보면은 대기 중에 미세하게 분산된 입자들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화 방법, 작업 전 분진 농도를 확인하고 통보 한계를 충분히 지시한다. 분진 폭발이고 그런 폭발이 일으키면 사람이 인명이 살상되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 사용을 금하고 화재 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시 유의한다. 밀폐된 공간 틈이 작업 시 갑작 홍역기를 사용한다. 물을 사용하면 마그네슘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수소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소화약제 장비는 뭐 탄산가스 분말 예제인데 앞에서 소화약제 실험에서 사용한 재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분말은 뗄 수 있으면 금속 화재 소화기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일반적 대처 방법, 방제 약품 및 장비, 초기 이격 거리, 방활동 거리, 누출 방지 및 개인 보고, 요게 국가 하자에 그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액체 물질의 경우는 최소 반경 50m를 두고 고체 이물은 최소 반경 25m를 거리를 두어야 된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 대충 여러분 하수에 퍼서 씻지 말고 뭐 개인 보고 입자를 막을 수 있는 P2 방독 마스크를 쓰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도 피해자는 신선한 공기 있는 곳에 옮긴다. 119 또는 응급119에 연락한다. 뭐 등이 있고 뭐 병원이 소환이 되고 오염된 의복과 신발은 제거 격리시킨다. 물질에 노출된 비누는 즉시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준다. 물질에 노출된 눈은 즉시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 및 저장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기근 원소와 접촉하면 자연발한답니다. 열, 물, 산과 접촉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알칼리 수용에 의해는 불용, 하기, 마찰, 충격, 언금, 물과 접촉하지 않는다 등
필요한 사항이 내용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그네슘 화재 및 사고, 성질 등에 관해 관련 정보 등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